우리의 삶에서 가장 긴 여정은 바로 출근길일지도 모른다. 아침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오른다. 오늘도 혹여 놓칠세라 경황 없이 겨우 탄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하루를 맞이한다. 출근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그 길은 부담과 책임을 짊어진 채 오늘도 자신의 인생 중 대부분의 시간을 바쳐야 하는 일터로 가는 여정이다. 누군가는 일터로 향하는 이 길에 한두 시간씩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될수록 삶에서 가졌던 많은 질문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이 길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진정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들이 매일 아침 그들을 따라 나선다. 나이가 들수록 일터에서 느끼는 보람이 옛날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어쩌면 처음 시작했던 열정이 시들어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의무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일터가 삶의 전부처럼 자리 잡아 다른 꿈을 생각할 여유조차 사라진 것이다. 일에 치이며 어느새 출근길이 가장 긴 여정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 길 위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일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인생은 더욱 보람차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계속해 나가면 고독을 이겨내고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사람은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을 완성하는 길로 나아간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멸의 인문고전 월든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삶을 새롭게 해석한 일터의 소로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고, 그의 사상과 철학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일터의 소로는 그가 숲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살아갔던 모습 뒤에 숨겨진 치열하게 삶을 살아낸 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자유롭게 하루를 살기를 바라지만 생계를 위해 출근길에 나선다. 소로의 철학은 바로 이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팔아넘기지 않으면서도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마치 햇살 한 줄기가 어두운 숲길을 비추듯이 의미 없는 반복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책이다. 소로는 이렇게 묻는다. 너의 노동은 보람 있는가? 아니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어떤 것이 너를 더 지치게 하는지, 더 위험한지 되돌아보라고 말한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것보다 그 일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준다. 이 책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보람 있는 일. 일터에서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은 다름 아닌 내 삶이기 때문이다. 소로가 했던 일 가운데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아주 적은 사람만이 읽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방대한 일기를 쓰는 일이었을까? 결국 일기는 서로의 생각보다 아주 약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뿐이다. 아니면 미국 인문학의 명저로 널리 여겨지는 월든을 쓰는 일이었을까? 여러 아이들과 콩코드의 언덕을 누비며 허클베리를 따는 일이었을까? 배를 만들어 마을 주변을 에워싸는 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 온갖 품종의 멜론을 다양하게 심어 여름날 콩코드 주민들의 잔치상에 올린 일. 품질이 뛰어난 연필을 만드는 일. 그러나 의미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질문일 수 있다. 누군가의 일에 대해 물을 때 어떤 순간이 가장 보람있는 순간이었는 묻기보다 삶이라는 신중한 노동에 임할 때 자기 고유의 방법을 찾았는지, 때로는 그걸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전에 없는 열정을 가지고 새로이 시작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타인의 관점에서 그 일의 가치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자주 웃고 많이 웃는 삶. 지적인 사람들이 보내는 존경과 아이들이 주는 애정을 누리는 삶. 정직한 비평가들의 칭찬을 얻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 아름다움을 알고 다른 이의 장점을 발견하며 건강한 아이를 낳든 텃밭을 가꾸든 사회적 조건을 향상하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가는 삶.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내가 산 덕분에 좀 더 수월하게 숨 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삶. 이것이 성공한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 글은 무엇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삶과 이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성공이 특별히 보람있는 일 한 가지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삶이나 일에서 가장 보람있는 순간은 없을지 모른다. 다만 매일 반복되는 따분한 일, 혹은 전혀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조화로운 일을 대하는 태도가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지속적으로 보람이 느껴지는 방식으로 전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만족을 느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될 기회를 주는 일을 찾는 것이다. 만약 의미 있는 일이 흥미와 목적의식을 필요로 한다면 두 가지 모두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매 순간 깨어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소로는 보람 있는 일을 찾는 노력이 곧 현재에 충실하려는 노력, 늘 깨어있으며 매 순간에 반응하려는 노력과 같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현재 속에 살아야 하고 파도가 올 때마다 뛰어들어야 하며 매 순간에서 영원을 찾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기회의 섬을 딛고 서서 또 다른 육지를 바라보기만 한다. 또 다른 육지는 없다. 또 다른 생은 없다. 이번 생이, 이런 생이 전부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결국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삶과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다음 낭독할 문장들은 일터의 소로에서 퇴사, 출근 도장 찍기, 무의미한 일, 보람있는 일 등에 대한 소로의 철학적인 질문과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출근길에 종종 일하러 가기 싫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지, 급여로 받은 돈으로 차에 기름을 넣고 회사로 가면서 회사를 불태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잠기지는 않는지, 주당 70시간 일해도 밀린 신용카드 대금에
이자밖에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영리하게 일해도 언제나 주머니가 가볍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지. 단지 생계를 유지하는 삶과 자기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는 차이가, 확실한 간극이 있다. 이것이 월든이 주는 불변의 메시지이다. 현대 삶의 정신없는 바쁨을 인생살이라는 본질적인 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삶이 귀중한 이유는 덧없고 찰나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파상풍으로, 혹은 결핵으로, 혹은 독감으로, 혹은 팬데믹으로 죽을 수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끔찍하게 짧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로는 자기 손으로 소박한 집을 지으며 콩과 멜론을 키우며 아이들을 데리고 콩코드 주변의 허클베리 밭을 누비며 보내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위대한 퇴직자가 되려면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 무엇을 중시하고 어디서 의미를 찾을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나의 역할을 내려놓으면 내 직장과 거의 동일하게 여겨졌던 나의 지위를 포기하면 내가 실제로 어떤 것들을 되찾게 될지 생각해 보자. 지금과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재촉당하지 않겠다는 결심만큼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없다. 손을 놀려 하는 노동은 아주 고된 지경에 이르러도 결코 가장 헛된 일은 아니다. 노동에는 일관적이고 사라지지 않는 미덕이 있다. 일이 즐겁지 않다면, 놀이 같지 않다면, 신성하지 않다면, 신성이 더럽혀진 형태의 노동을 묵인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고 우리는 호소한다. 소로는 그런 숙명론에 대해 인간은 흔히 필요라고 불리고 숙명처럼 보이는 것을 위해 일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신성을 박탈당하면 그 인간의 대부분은 곧 땅 속에 갈려 들어가 비료가 된다. 우리 모두는 잠에서 깨어 진정으로 자유로운 하루를 맞이하길 바란다. 불가피한 노동을 그만두고 궁극적인 퇴직을 원한다. 기계 노동을 한다는 말은 기계와 닮은 삶을 산다는 의미였다. 기계는 휴식도 여가도 필요 없고 일터 바깥의 삶도 없다. 기계는 이상적인 노동자다. 인간에 불과한 모든 노동자들은 기계의 완벽한 생산성에 미칠 수가 없다. 기계를 이상화하면 대개 근로자의 인간성이 그 대가를 치른다. 노동자들은 기계 이외의 무언가가 될 시간이 없다고 소로는 불만을 토로했다. 더 높은 목표를 고려하고 그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할 시간도 에너지도 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소로의 저술에서 오는 산뜻한 자극은 그 맛이 마크 트웨인, 앰브로즈 비어스, 커트 보니거 주니어에 비할 만하고 우리를 매일 조금씩 더 일깨운다. 소설가이자 평론가 제이 맥키너니가 커트 보니거 주니어에 대해서 한 말은 소로에게도 해당된다. 그는 애정 있는 풍자가이자 방귀방석을 가진 도덕주의자이다. 소로가 어둠이라면 또한 빛이기도 하다. 근무일은 왔다 또 지나가고 시간은 흘러간다. 일과 시간이 뜻깊은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지나가게 내버려 두기는 참으로 쉽다. 급여만 맞다면 의미 없는 일을 하겠는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야 충분할까? 소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생을 낭비할 가치는 없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불성실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자유라면 불성실은 나의 본질 자체에 대한 최악의 거짓말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매일 고된 노동을 하면서 자유를 상실하지만 그 노동이 지탱하고 있는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소유주와 관리자들은 타인을 고용해 자신의 일을 맡김으로써 자유를 확보한다. 이런 사실은 처음에도 인지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흐르면 더 어려워진다. 사회 정의는 무엇보다 바로 이런 근시안을 없애는데 눈앞에 뻔히 드러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알아보는 데 있다. 현대 사회는 페쿠니아의 관념을 논리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여 산산조각으로 만든다. 소위 일부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철저한 상품화의 단계에 이른 것일지 모른다. 내 시간과 몸, 내 정신 건강까지 죄다 상품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를 부를 것인가? 일터에서 보수는 단지 돈을 받는 문제, 돈을 좀 더 받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버는 급여의 대가로 내가 무엇을 포기하는지 계산해 보아야 한다. 내가 버는 돈은 내 시간에 대한 보상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하다. 흔히 그 돈은 내 자유에 대한 보상이자 내 자존감에 대한 보상이며 밤에 편히 잘 수 없는 데 대한 보상이다. 매월 고용인은 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급여를 준다. 하지만 그 돈은 경제학자들이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생시킨 대가이기도 하다. 기회비용이란 내가 특정한 업무를 하는 동안 할 수 없었던 다른 모든 일들, 그 업무로 인해 포기한 다른 기회들의 값이다. 돈만을 위해 일하면 나와 나의 시간, 나의 자유를 가장 비싼 값을 쳐주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 된다. 소로가 이를 통해 영혼을 판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일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 동료들은 당신을 살릴 수 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 빈말이 아니다. 소로와 동시대에 살았던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동료는 불행의 동반자이다. 장담하건대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자신을 잊고 자기를 잃어버린다. 일터에서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은 다름 아닌 내 삶이기 때문이다. 현재 속에 살아야 하고 파도가 올 때마다 뛰어들어야 하며 매 순간에서 영원을 찾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기회의 섬을 딛고 서서 또 다른 육지를 바라보기만 한다. 또 다른 육지는 없다. 또 다른 생은 없다. 이번 생이, 이런 생이 전부다. 월든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철학은 단순히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찾고자 했으며
일터의 소로는 이러한 그의 사상을 일상의 맥락으로 풀어낸 책이다. 반복되는 출근과 일 속에서도 소로는 우리가 내면의 자유와 의미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너의 노동은 보람 있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아를 잃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의 가르침은 그리 거창하지 않다.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소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노동에 우리의 삶을 소비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진정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이 그저 반복되는 고된 노동이 아닌 스스로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일이 되길 권한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무엇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보며 그 속에서 나만의 성취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우리가 일해서 얻는 보상만큼 그것을 위해 포기하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버는 돈이 단순한 수입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면 그만큼 나의 시간과 자유가 어떤 대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시간과 자아를 지킬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며 보상 이상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한다. 또한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길 권한다. 과거나 미래의 일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가치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충만한 삶이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현재를 충분히 살아가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의 의미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연습을 권장한다.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하는 일이 내 가치와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그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에게 일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묻고 있다. 그의 철학을 통해 우리도 스스로의 일터와 일상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라본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긴 여정은 바로 출근길일지도 모른다. 아침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오른다. 오늘도 혹여 놓칠세라 경황 없이 겨우 탄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하루를 맞이한다. 출근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그 길은 부담과 책임을 짊어진 채 오늘도 자신의 인생 중 대부분의 시간을 바쳐야 하는 일터로 가는 여정이다. 누군가는 일터로 향하는 이 길에 한두 시간씩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될수록 삶에서 가졌던 많은 질문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이 길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진정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들이 매일 아침 그들을 따라 나선다. 나이가 들수록 일터에서 느끼는 보람이 옛날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어쩌면 처음 시작했던 열정이 시들어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의무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일터가 삶의 전부처럼 자리 잡아 다른 꿈을 생각할 여유조차 사라진 것이다. 일에 치이며 어느새 출근길이 가장 긴 여정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 길 위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일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인생은 더욱 보람차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계속해 나가면 고독을 이겨내고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사람은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을 완성하는 길로 나아간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멸의 인문고전 월든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삶을 새롭게 해석한 일터의 소로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고 그의 사상과 철학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일터의 소로는 그가 숲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살아갔던 모습 뒤에 숨겨진 치열하게 삶을 살아낸 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자유롭게 하루를 살기를 바라지만 생계를 위해 출근길에 나선다. 소로의 철학은 바로 이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팔아넘기지 않으면서도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마치 햇살 한 줄기가 어두운 숲길을 비추듯이 의미 없는 반복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책이다. 소로는 이렇게 묻는다. 너의 노동은 보람 있는가? 아니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어떤 것이 너를 더 지치게 하는지, 더 위험한지 되돌아보라고 말한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것보다 그 일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준다. 이 책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보람 있는 일. 일터에서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은 다름 아닌 내 삶이기 때문이다. 소로가 했던 일 가운데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아주 적은 사람만이 읽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방대한 일기를 쓰는 일이었을까? 결국 일기는 소로의 생각보다 아주 약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뿐이다. 아니면 미국 인문학의 명저로 널리 여겨지는 월든을 쓰는 일이었을까? 여러 아이들과 콩코드의 언덕을 누비며 허클베리를 따는 일이었을까? 배를 만들어 마을 주변을 에워싸는 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 온갖 품종의 멜론을 다양하게 심어 여름날 콩코드 주민들의 잔치상에 올린 일. 품질이 뛰어난 연필을 만드는 일. 그러나 의미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질문일 수 있다. 누군가의 일에 대해 물을 때 어떤 순간이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는 묻기보다 삶이라는 신중한 노동에 임할 때 자기 고유의 방법을 찾았는지, 때로는 그걸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전에 없는 열정을 가지고 새로이 시작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타인의 관점에서 그 일의 가치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자주 웃고 많이 웃는 삶. 지적인 사람들이 보내는 존경과 아이들이 주는 애정을 누리는 삶. 정직한 비평가들의 칭찬을 얻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 아름다움을 알고 다른 이의 장점을 발견하며 건강한 아이를 낳든 텃밭을 가꾸든 사회적 조건을 향상하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가는 삶.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내가 산 덕분에 좀 더 수월하게 숨 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삶. 이것이 성공한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 글은 무엇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삶과 이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성공이 특별히 보람 있는 일 한 가지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삶이나 일에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없을지 모른다. 다만 매일 반복되는 따분한 일, 혹은 전혀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조화로운 일을 대하는 태도가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지속적으로 보람이 느껴지는 방식으로 전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만족을 느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될 기회를 주는 일을 찾는 것이다. 만약 의미 있는 일이 흥미와 목적의식을 필요로 한다면 두 가지 모두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매 순간 깨어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소로는 보람 있는 일을 찾는 노력이 곧 현재에 충실하려는 노력, 늘 깨어있으며 매 순간에 반응하려는 노력과 같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현재 속에 살아야 하고 파도가 올 때마다 뛰어들어야 하며 매 순간에서 영혼을 찾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기회의 섬을 딛고 서서 또 다른 육지를 바라보기만 한다. 또 다른 육지는 없다. 또 다른 생은 없다. 이번 생이 이런 생이 전부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결국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삶과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다음 낭독할 문장들은 일터의 소로에서 퇴사, 출근 도장 찍기, 무의미한 일, 보람 있는 일 등에 대한 소로의 철학적인 질문과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출근길에 종종 일하러 가기 싫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지, 급여로 받은 돈으로 차에 기름을 넣고 회사로 가면서 회사를 불태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잠기지는 않는지, 주당 70시간 일해도 밀린 신용카드 대금에 이자밖에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영리하게 일해도 언제나 주머니가 가볍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지, 단지 생계를 유지하는 삶과 자기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는 차이가, 확실한 간극이 있다. 이것이 월든이 주는 불변의 메시지이다. 현대 삶의 정신없는 바쁨을 인생살이라는 본질적인 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삶이 귀중한 이유는 덧없고 찰나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파상풍으로, 혹은 결핵으로, 혹은 독감으로, 혹은 팬데믹으로 죽을 수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끔찍하게 짧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로는 자기 손으로 소박한 집을 지으며 콩과 멜론을 키우며 아이들을 데리고 콩코드 주변의 허클베리 밭을 누비며 보내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위대한 퇴직자가 되려면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 무엇을 중시하고 어디서 의미를 찾을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나의 역할을 내려놓으면 내 직장과 거의 동일하게 여겨졌던 나의 지위를 포기하면 내가 실제로 어떤 것들을 되찾게 될지 생각해 보자. 지금과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재촉당하지 않겠다는 결심만큼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없다. 손을 놀려 하는 노동은 아주 고된 지경에 이르러도 결코 가장 헛된 일은 아니다. 노동에는 일관적이고 사라지지 않는 미덕이 있다. 일이 즐겁지 않다면, 놀이 같지 않다면, 신성하지 않다면, 신성이 더럽혀진 형태의 노동을 묵인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고 우리는 호소한다. 소로는 그런 숙명론에 대해 인간은 흔히 필요라고 불리고 숙명처럼 보이는 것을 위해 일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신성을 박탈당하면 그 인간의 대부분은 곧 땅 속에 갈려 들어가 비료가 된다. 우리 모두는 잠에서 깨어 진정으로 자유로운 하루를 맞이하길 바란다. 불가피한 노동을 그만두고 궁극적인 퇴직을 원한다. 기계 노동을 한다는 말은 기계와 닮은 삶을 산다는 의미였다. 기계는 휴식도 여가도 필요 없고 일터 바깥의 삶도 없다. 기계는 이상적인 노동자다. 인간에 불과한 모든 노동자들은 기계의 완벽한 생산성에 미칠 수가 없다. 기계를 이상화하면 대개 근로자의 인간성이 그 대가를 치른다. 노동자들은 기계 이외의 무언가가 될 시간이 없다고 소로는 불만을 토로했다. 더 높은 목표를 고려하고 그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할 시간도 에너지도 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소로의 저술에서 오는 산뜻한 자극은 그 맛이 마크 트웨인, 앰브로즈 비어스, 커트 보니거 주니어에 비할 만하고 우리를 매일 조금씩 더 일깨운다. 소설가이자 평론가 제이 맥키너니가 커트 보니거 주니어에 대해서 한 말은 소로에게도 해당된다. 그는 애정 있는 풍자가이자 방귀방석을 가진 도덕주의자이다. 소로가 어둠이라면 또한 빛이기도 하다. 근무일은 왔다 또 지나가고 시간은 흘러간다. 일과 시간이 뜻깊은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지나가게 내버려 두기는 참으로 쉽다. 급여만 맞다면 의미 없는 일을 하겠는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야 충분할까? 소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생을 낭비할 가치는 없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불성실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자유라면 불성실은 나의 본질 자체에 대한 최악의 거짓말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매일 고된 노동을 하면서 자유를 상실하지만 그 노동이 지탱하고 있는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소유주와 관리자들은 타인을 고용해 자신의 일을 맡김으로써 자유를 확보한다. 이런 사실은 처음에도 인지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흐르면 더 어려워진다. 사회 정의는 무엇보다 바로 이런 근시안을 없애는데 눈앞에 뻔히 드러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알아보는 데 있다. 현대 사회는 페쿠니아의 관념을 논리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여 산산조각으로 만든다. 소위 일부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철저한 상품화의 단계에 이른 것일지 모른다. 내 시간과 몸, 내 정신 건강까지 죄다 상품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를 부를 것인가? 일터에서 보수는 단지 돈을 받는 문제, 돈을 좀 더 받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버는 급여의 대가로 내가 무엇을 포기하는지 계산해 보아야 한다. 내가 버는 돈은 내 시간에 대한 보상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하다. 흔히 그 돈은 내 자유에 대한 보상이자 내 자존감에 대한 보상이며 밤에 편히 잘 수 없는 데 대한 보상이다. 매월 고용인은 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급여를 준다. 하지만 그 돈은 경제학자들이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생시킨 대가이기도 하다. 기회비용이란 내가 특정한 업무를 하는 동안 할 수 없었던 다른 모든 일들, 그 업무로 인해 포기한 다른 기회들의 값이다. 돈만을 위해 일하면 나와 나의 시간, 나의 자유를 가장 비싼 값을 쳐주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 된다. 서로가 이를 통해 영혼을 판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일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 동료들은 당신을 살릴 수 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 빈말이 아니다. 소로와 동시대에 살았던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동료는 불행의 동반자이다. 장담하건대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자신을 잊고 자기를 잃어버린다. 일터에서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은 다름 아닌 내 삶이기 때문이다. 현재 속에 살아야 하고 파도가 올 때마다 뛰어들어야 하며 매 순간에서 영원을 찾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기회의 섬을 딛고 서서 또 다른 육지를 바라보기만 한다. 또 다른 육지는 없다. 또 다른 생은 없다. 이번 생이 이런 생이 전부다. 월든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철학은 단순히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찾고자 했으며 일터의 소로는 이러한 그의 사상을 일상의 맥락으로 풀어낸 책이다. 반복되는 출근과 일 속에서도 소로는 우리가 내면의 자유와 의미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너의 노동은 보람 있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아를 잃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의 가르침은 그리 거창하지 않다.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소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노동에 우리의 삶을 소비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진정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이
그저 반복되는 고된 노동이 아닌 스스로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일이 되길 권한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무엇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보며 그 속에서 나만의 성취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우리가 일해서 얻는 보상만큼 그것을 위해 포기하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버는 돈이 단순한 수입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면 그만큼 나의 시간과 자유가 어떤 대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시간과 자아를 지킬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며 보상 이상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한다. 또한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길 권한다. 과거나 미래의 일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가치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충만한 삶이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현재를 충분히 살아가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의 의미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연습을 권장한다.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하는 일이 내 가치와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그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에게 일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묻고 있다. 그의 철학을 통해 우리도 스스로의 일터와 일상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라본다.